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잘 벌어야지. 음. 가장 이제 비교하는 게 변호사에 비교해서 법무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말하자면 이제 얼마나 워라밸을 유지하면서 돈을 버는가. 이게 요즘 보면 핫한 테마잖아요. 특히나 요즘 뭐 "AI 때문에 돈 못 번다, 법무사가." 뭐 이런 소문도 많고. 예. 그래서 에 제 생각에는 뭐 "그게 아니다." 이런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법무사가 보수 책정을 어떻게 해서 돈을 받는가. 음. 근데 이제 우리가 보수 채점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뭐 한 건당 1,000만 원씩 받고 싶죠. 변호사들처럼 500만 원씩 뭐 1,000만 원씩 받고 싶은데 누가 그렇게 주나 말이죠. 요즘에는 다 빠꾸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든지 변호사든지 경쟁을 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경쟁을 해서 제가 뭐 얼마 뭐 한 건당 예? 뭐 80만 원 이렇게 불렀는데 저한테만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만 뭐 부산의 법무사로 등기된 거 아니잖아. 다 찾아보면 부산 법무사를 검색하면 촤르 나오는데. 광고도 뭐 나오고. 하니까 거기 다른 데 전화해 봤더니 응? 거기는 한 60만 원 한다. 그러면은 별 차이 없는 한 60만 원으로 가겠죠. 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무사에서 좀 그 내가 생각한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아 나는 60만 원 받아야겠다. 아야 80만 원 받아야겠다.' 생각하면은 인제 그래도 고객들이 "저기 60만 원 하고 60만 원짜리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60만 원 한대. 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만 원이 이 말하자면은 그 비싼 게 아니다.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러 하고서라도 유능충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더 뭐 안심이 된다. 더 확실하게 해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가장 집중 고객하고 상담할 때는 그런 걸 집중하거든요. "나가 봐라." 사무장들 절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 80만 원 주고 맡겼더니 나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맡겼어. 그럴 수도 있죠. 무슨 말은 못 하겠어요. 맡겨서 가지고 일을 다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를 했더니 나중에 와서는 "아이고 법무사님 나 다른 데 가니까 60만 아야야 60만 원 하던데 왜 여기는 80만 원 받았대요?" 뭐 일을 다 했는데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행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인제 말하자면은 자기가 추가로 돈을 지급한 했는데도 말이 안 나와. 추가로 돈을 지급해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만큼 생각하도록 제가 또 그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또 다른 부가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또 저는 그렇게 해 준다고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의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딱 말씀드려요. "나가 봐라. 다른 데 뭐 인터넷 찾아 가지고 해 주면은 뭐 40만 원 해준 데도 있고 60만 원 해준 데도 있고 진짜 극단적으로 30만 원 해준 데도 있다. 중요한 거는 그거는 법무사 보수에서 너무 벗어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덤핑이다. 그 사람은 왜 덤핑을 하겠느냐. 그죠? 그 일을 쉽게 해 준다. 이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좀 복잡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증거 서류도 좀 만들어야 되고 완벽하게 뭔가를 해야지만 딸깍대고 시간도 적게 들고 결국에는 40만 원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데 가 봤자 결국에는 비용이 더 든다. 내가 왜 억배 사정을 모르겠느냐. 나도 돈 벌고 싶은데 이렇게 설정하거든요. 또 그게 맞아요. 제가 억배 사정을 모르겠어요. 만약에 30만 원 했다 그럼 시작 비용이 30만 원이야. 거기다가 무슨 뭐 공과금 뭐 하여튼 결국에 드는 게 한 100만 원 뭐 120만 원 이렇게 들어요. 뭐 뻑하면 보정 나면 보정하는 데 20만 원. 보정하는 데 법으로 정해진 거는 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최대 많이 받아봤자.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 보수에서 약간 뭐 이게 감액해 준 뭐 10% 감액해 준다든가 아니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는 기본 보수에서 여기 정해져 있는 기본 보수 법무사 보수 기준 여기 쭉 보면은 다 있어요. 뭐 여기는 등기 사건 보수 얼마 해라. 근데 요거를 우리는 읽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프로그램이. 전산 프로그램이. 그래서 인제 요게 이제 전산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어요. 표. 표로 법무사 보수표 있죠, 그죠 이게. 되게 사무실마다 부착돼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기본 보수가 이렇게 있는데 뭐 친탁 등기 뭐 상업 등기 뭐 경매, 공경매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비송 사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본 사건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는 게 나름대로 이거 와 가지고 기본 보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그리 많이 받아 처먹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건에 따라서 만약에 뭘 하나를 이렇게 신청을 한다 그래도 각각 다 틀려요. 그러니까 기본 서류 작성 대행이 있고 아니면 또 뭐 증 뭐 등 뭐 이게 원인
그 서류 작성 비용이 있고 제출 대행 비용이 있고 또 송달 영수 비용이 따로 있고 또 뭐 우리가 뭐 다른 뭐 관공서에 뭔가 신고를 한다든가 취득세를 신고한다든가 그러면 그 비용도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긴 게 법무사들은 손가락 까딱 하면 그것도 비용이야. 아 법원 한번 갔다 온다 이러면 그것도 비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참 뜯어내기가 좋지. 그 법으로서는 내가 볼 때 '야 이거 의뢰인들 순진한 의뢰인들한테 돈 뜯어먹기가 참 좋구나.' 그걸 10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 법무사들은 잘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 사기처럼 수임하는 거죠. 수임하겠다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인제 말하자면 상업 뭐야 뭐 상속 등기 야야야야 상속 포기 뭐 10만 원 이래 놓고는 "그거는 착수 비용이다." 뭐 "안내 비용이다." 이러고 공과금 따로 받고 뭐 서류 제출비 뭐 뻥튀기해서 받고 그다음에 뭐 서류 받아 가지고 다시 해 주는데 안내해 주는데 그것도 상담료 받고 그럼 무슨 돈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받는데 누군들 손해 보고 일하겠어요? 워라밸이 중요한 세상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진짜 거기서 반값에 해 주겠다. 그거 이상한 거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시중에 금값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가격이 정해져 있어. 예? 우리가 뭐 명품을 산다고 합시다. 그럼 뭐 샤넬 백의 가격이 그 얼마냐? 1,000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어떤 가게에서 뭐 인터넷 찾아봤는데 샤넬 백의 가격이 200만 원이다. 그게 진품이겠어요? 그 진품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지 그거는. 진품이 아니라 뭐 이게 빼돌린 거다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가 흠집이 있다든가 뭔가 이게 꼬닥이 있고 진품은 아니거나 아니면은 진짜 진품이라면은 뭔가 꼬닥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 진품은 저거는 1,000만 원짜리하고 뭐 이게 질은 똑같은데 이거는 싸게 파는구나.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로 1,000만 원짜리를 사는 사람이 병신이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법률 시장에서도 누구는 뭐 이게 뭐 싸게 받아 가지고 그 고객들 많이 유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업무 양이 있거든요. 이거 일을 해 보면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업무 양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표가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기준을 딱 잡았단 말이죠. 그죠? 기준을 잡았는데 요 기준에서 쪼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무사라면은 예 요 기준에서 한 20% 10% 이 10%나 20% 할인해 주든가 아니면 요 기준에서 한 많게는 200% 까지도 가산을 할 수가 있어. 만약에 기본료가 60만 원이다 그러면 12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기본 보수에서 그냥 얼토당토하게 깎아 주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사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만큼 공부해 가지고 그 자격증을 얻었고 그다음에 워라밸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적당히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변호사들하고 비용을 봐서 만약에 뭐 차용증을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한다. 아니면은 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했을 때 그런 거를 변호사들이 얼마 받는지 알잖아요. 최소한 변호사한테 가면 330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변호사들 하는 거랑 그 법무사들 하는 거랑 뭔 별로 차이가 있느냐 없어요. 차이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원고가 법원에 한번 출석하는 거. 법원에 한번 출석하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주겠다. 그 누가 그 100만 원을 안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법무사들한테 하면은 뭐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해 봐야 막 진짜 복잡하고 이렇게 사안을 소장을 4-5장 적고 증거 서류를 한 10 개를 이렇게 그 한다 그래도 총 비용 한 100만 원 안 들걸요. 100만 원 내외 정도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원에 한번 가주면 되고. 그리고 실력 있는 그 법무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보다 낫죠. 진출력이 로스쿨 금방 나와 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 변호사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 서류 작성에 쓰는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서류 작성하고 민사 집행하고 짜잘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법무사가 더 낫다. 근데 이제 복잡한 사건을 막 퉁쳐 가지고 신경 안 쓰게 그냥 '나는 아이 내몰라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변호사 맡겨 놓고 그냥 나는 돈이 넉넉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게 결론만 해 가지고 어떻게든 승소해 주겠지.' 이렇게 하려면은 변호사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변호사들이 얼마를 받는다 이게 아니까 우리는 적어도 3분의 1은 받아야 되잖아. 똑같은데. 같은 일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호사는 300 받는데 우리는 30을 받아.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지. 근데 사무장들이나 '내가 앞으로 사무장 좀 해 볼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생각을 해 봐. 30만 원씩 받아 가지고 내가 저번에 급여를 한 250 받다가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 명령이라 간단한 사건을 수임해 가지고 10 건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어떤 법무사 그 나이 많은 법무사 저번에 얘기했죠. 나이 많은 법무사에 말하자면 그것만 사는 거지. 사무원으로 들어 가지고 내가 인제 앞으로 사무장을 하겠다 해 가지고 나이 많은 법무사 밑에 사무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나름대로 감독은 받긴 받지만은 자기 혼자 일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고런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인제 책상 사무장이라 하는데 말하자면 그거지. 그 어떤 법무사 사무실에서 여기 사무장이 한 4 명만 있어. 그리고 1명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희한한 게 사무장을 직원으로 고용해 놓으면은 법무사가 그 사고 직원이니까 직원한테 또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런 구조가 아니고 사무장이 법무사한테 돈을 줘요. 그걸 월비를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 까지 월비를 줘요. 그럼 4 명을 데리고 있으면 얼마인가요? 얼마 받나요? 600만 원을 받지. 그럼 법무사는 일을 안 하면서 한 달에 600만 원씩 받는 거야. 예. 순이익만. 그럼 요거에 대한 법무사가 600만 원에 대한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지. 사무장들은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 법무사한테 상납을 내야 되는 거야. 음. 그리고 인제 법무사들은 집에서 있다가 일주일에 뭐 1-2 번씩 나와 가지고 매장 사무실 한 번씩 둘러보고 잘하고 있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혹시 먹고 튈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경고만 해 놓으면 되는 거지. 만약에 이제 먹고 튀었다면은 그 제명되는데 법무사 옆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어디 가든지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법무사가 책임을 다 진다든가 동료 사무장이 책임 다 지고 그 일 다 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튀어 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사무장이 만약에 4명 있다 이러면은 거기서 한 자리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야. 말해 갖고 "법무사님 저 등록해 주십시오. 한 달에 저는 150씩 낼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나는 처음이라 잘 못 번다." 그러면 100만 원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아까 30만 원씩 10 건 만약에 30만 원짜리를 수임한다 이러면은 만약에 지급 명령이랑 간단한 소장을 쓴다. 그러면 요거 몇 시간 걸리냐면 한 3 시간이면 끝나거든. 그럼 하루에 적어도 한 2 건씩 한다고 치면은 5 일이면 10 건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10 일 내가 뭐 60 내가 좀 인맥이 많고 뭐 이렇게 광고 덤핑 쳐 가지고 한 20 건을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럼 600만 원이잖아요. 음. 계산이 빠르죠. 참 이 세상 돈 벌기 쉽단 말이지. 그래 600만 원에서 사무실에 뭐 100만 원 주고 나면 500만 원 남잖아. 그런 껌이 어딨어. 10 일만 일하면 500만 원 남네. 20 일은 쉬고. 근데 20 일을 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인제 이 20 건을 만약에 한 달에 20 건을 이렇게 그 법원에 신청을 하면 계속 보정이 나오거든.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막 이러면서. 뭐 어제 뭐 신청을 했다 그러면 한 뭐 2 주 후에 또 보정 뚝 하고 뭐 증거로 더 집어넣고 뭐 하고 뭐 이러면은 사무실 맨날 나가 가지고 그거 인제 보정하고 떼우고 뭐 의뢰인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 증거로 더 가져오라 막 서류가 뭐 빠졌다든가 이렇게. 시출백에 같으면은 만약에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수를 많이 하면은 인제 이런 땜빵 한다고 인제 한 달을 내내 쓰긴 써야지. 뭐 20 일을 저기 가 가지고 놀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500 불을 넣는다니까. 그 서류 작업 몇 개 해 가지고 법원 시다발이만 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덤핑 칠 그 요인은 많죠. 자존심은 없고. 어쨌든 그 법률 사무를 이게 하게 되면은 다른 그 물리적인 사무 뭐 이게 건설 노동자 이런 것보다 많이 벌어요. 만약에 인맥만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 일의 강도에 비해서 버는 게 쉽단 말이지. 음. 이게 정신적인 노동이야. 정신적인 지식이 있고 어떻게 굴러간다, 어떻게 바닥을 굴리러 간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수 책정이 좀 그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뭐 싸우게 하고 싶어도 아니 그렇잖아요. 한 달 내내 뺑이 쳐 가지고 아니 법무사가 돼 갖고 한 달 내내 뺑이 쳐 가지고 500 밖에 못 번다. 뭐 안 하지. 그래요. 기본이 그래. 한 달 내내 뺑이 치고 막 사무실 가고 주말에도 일하고 집에도 못 들어와 가지고 한 달에 500 번다. 그거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먹고 살 만하면은 그냥 법무사로 좀 쉽게 뭐 5 일만 일해도 한 3,400원 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제 그 게으른 하고는 비슷한 거야. 물론 열심히 보면은 열심히 진짜 와 가지고 뭘 그렇게는 잘 안 돼요. 뭐 네이버에 광고 때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볼 때는. 광고 때리고 막 이래 가지고 뭐 직원 동원해 가지고 막 글 쓰고 이렇게 막 진짜 사업처럼 돌리는 분이 있어. 저는 그런 경향이 아닌데. 그러면은 한 달에 진짜 한 2,000씩 벌어요. 2-3천씩 벌어. 가져가는 것만 2-3천이야. 3억씩. 그럼 뭐 해?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도 없고 맨날 주말에 나와 해야 되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직원들 감시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어때요? 인생이. 그게 뭐 30 대부터 그렇게 버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경력도 있고 저 거의 뭐 50대 중반에서 예?
초반 아니면 중반에서 65, 70 까지 인제 그렇게 벌 수 있는데 사실은 50 대부터 70 대까지 죽도록 돈 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려면 진짜 그 주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1,000만 원은 뭐 한 1,000만 원 아니다. 한 1,500 시간 2,000 벌려면은 주말이 없어야 돼요. 늘 스트레스 쌓이고 늘 전화가 오고 늘 하루에 4-5 씩 그 2-3 시간씩 전화 통화나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건 좀 그렇지. 그건 비추예요. 근데 인제 여러분들도 이제 법무사가 돼서 내가 옛날에 그 직장에 다니면서 돈 못 벌고 맨날 뭐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300-400 밖에 못 벌었다. 그러니까 뭐 맨날 그 직장에서 뺑이 쳐 가지고 직장 산다 해도 갖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300 받았는데 법무사가 뭐 300-400 버는 거 순이익이 아니에요, 순이익이. 300-400 벌어 가지고 저기 300 버는데 5이면 벌어? 그럼 나는 이제 좀 열심히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700씩 벌어 가지고 예? 예. 마음 편하게 한 1000씩 한 1,300씩 열심히 일해 갖고 1,300씩 벌어 가지고 비용 다 떼고 나면 한 800씩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잖아. 근데 직접 한번 해 보시라. 또 마음이 달라진대요. 좀 뭔가 편안하고 뭔가 누리고 싶고 막 그래요. 그거는 그 이런 말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무사는 좀 좋다. 요즘 그러니까 또 그러잖아. "아 요즘 뭐 내가 들어보니까 다 그러대." 케바케예요. 법무사 돈 못 번 데는 제 옆에 보니까 다 놀고 있던데요. 케바케예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영상도 찍고 있잖아. 내 광고도 하고 PR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부류들은 뭔가가 살아남고 그러고 저 저번에 그랬잖아요. 한번 사무실만 차려 놓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 자기 계발 안 하고 하여튼 자기가 전문 분야를 늘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저한테 그 소송이나 이런 거 의뢰하시는 분들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 다른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그 사무장이겠지. 법을 모르는 거야, 전체 법을. 예.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끼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법무사가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법무사가 이 실력 차가 땅바닥에서 하늘 차이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로스쿨 나온 그 변호사들보다 나은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진짜 로스쿨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신입 그 "나도 지금부터 해 볼까?" 이래 가지고 사무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갖고 광고 뭐 자금이 좀 있었겠지. 광고 막 때려 가지고 그 법무사 대신 광고 막 때려 가지고 그 사무장도 직원을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장 자체가 하나의 기업인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책상 그 들어갔던 책상 했던 법무사. 예. 이 법무사한테 뭐 한 월 한 150 주면 되는 기고. 그리고 자기가 직원을 2-3 명 해 가지고 막 돌려. 예. 광고 만들고 뭐 하고, 뭐 하고 저기 예. 뭐 잡일시킬 직원 한 2-3 명 해 가지고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어. 예.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어찌됐든 간에 법무사는 할 가치가 있다. 예. 그 얘기 하다가 잠시 에너지가 떨어져서 예. 그 얘기했죠. 예. 법무사 못 벌더라. 실력차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내가 돈 벌고 싶어 돈 벌고 결국은 그거잖아. 고객이 전화는 와요. 전화가 왔을 때 내가 그 고객에 대해 설득을 해 가지고 일을 맡기게 만드느냐, 내가 수임을 하느냐 그 차이거든. 그 수임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뺨치도록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법 분야에 대해서 이건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고객한테 그걸 줘요. 고객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변호사한테도 전화해 보고 사무장한테도 전화해 보고 아니면 다른 그 법무사한테 여러 전화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인제 거기서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 광고나.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연대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열심히 공부했고 모든 법 분야를 뭐 누구하고 얘기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있다. 그게 수임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내 법무사 타이틀만 걸고 뭐 등기할게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전화가 온다. 상속에 대해서 복잡한 뭐 이게 형제들끼리 다투고 뭐 재산 빼돌리고 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쫙 해 드려요. 그럼 "그래." 변호사한테 전화했더니 그런 말도 안 해 주고 이렇게 뭐 띠실하게 얘기하고 그러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이게 뭐 진짜 실제로 수임을 하면 다시 저한테 오는 거죠. 차이가 나니까. 상담의 차이가 나고 이게 뭘 해 준다, 뭘 해 준다 이게 뭔가 저분한테 윤웅천 법무사한테 이게 사건을 맡기면은 뭔가 이렇게 자세히 해 주고 완벽하게 해 주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 없다 뭐 그런 법무사들은 그냥 뭐 자격증만 따 가지고 아니면은 저번에 그랬잖아. 뭐 법원에 있다가 검찰에 있다가 간단히 시험 쳐 가지고 몇 과목 2차 시험 몇 과목 다른 과목 면제되고 몇 과목 쳐 가지고 법무사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시험도 안 치고 그냥 하면은 그냥 줬고 그리고 뭐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 사무장들이나 그 사무원들이나 아까 법 전체를 모르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사법고시 말하자면은 법에 대해서 뭐 법학도 나오지 안 하고 법에 대해 전체도 모르고 뭐 한 사람들은 그것만 양식만 아는 거야. 쪼끔 복잡해지면 모르는 거지 이제.
예. 그래 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제가 설명해 주면 "아 바로 가겠습니다." 다른 데는 몇 번 전화 돌려 봤더니 변호사도 그렇고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요. 그래 가지고 제가 사건 수임을 많이 좀 해요. 좀 복잡한 소송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보이스피싱 신고 당해 가지고 채무 부존재 소송한다. 그러면 시골 법무사는 그런 거 모르거든. 왜 시골 법무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냥 법무사 자격증만 따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법이지 뭐 복잡한 소송 뭐 증거 이런 거 몰라요. 민사소송 조금만 이게 뭐 물어보면 몰라. 평소 하던 거 아니면 평소 하던 게 그냥 맨날 등기지 뭐. 등기하고 뭐 간단한 뭐 내용 증명 쓰고 지급 명령은 복잡하지 않거든요. 뭐 그런 거 좀 하고. 이게 말하자면 누수 소송이라든지 누수 소송 교통사고 뭐 났다 과실 소송이라든지 형사 고소 뭐 복잡한 이런 거 뭐 고소장 작성해야 된다. 네다섯 4개 작성해야 된다. 못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좀 애를 먹인다. 좀 복잡하게 애를 먹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사이다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 이러면은 뭐 기가 떨어진다. 뭐 아유 귀찮다. 물론 그런 법무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것을 수임을 못하면 돈 벌 게 없는 거예요. 요즘에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간단한 건 다 AI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걸 하지 말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거. 그러니까 변호사들보다 더 뺨치게. 그리고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변호사들은 아이 똑같이 해 주는데 나도 변호사만큼 공부를 했고 똑같이 해 주는데 변호사는 500 이다. 나는 끽 해 봐야 진짜 이런 사고가 한 150 밖에 안 된다 총. 그럼 누구한테 위임하겠어요? 예?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자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 화면 띄워 놓고 이렇게 이 화면 하나 띄워 놓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인제 법무사 보조표가 있고 그럼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자 봅시다. 그러니까 보수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뭐 몇 건 하면은 얼마 벌겠다 이 좀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을 하나 2건 한다 칩시다. 소송. 그럼 여기 비용 산출이 여기 있거든요. 그죠? 부동산 매매, 상속, 뭐 법인 설립, 증자 저는 법인 설립은 안 해요. 이게 단가가 싸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소장을 한다. 여기도 압류 추심 이런 거죠. 채권 가압류, 재산 명시 신청, 부동산 경매 뭐 가압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 저는 경매 신청도 하고 가압류도 하고 지급 명령도 하고 공탁도 하고 압류 추심 열심히 잘하고 채권 가압류 열심히 잘하고 재산 명시는 안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매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이거 부동산 사무소에 가야 돼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저 혼자 사무실 운영하면은 하기가 좀 힘들어. 직원이 있어야지 막 보내고 가지고 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잡일이라 그래서 안 해. 단순 증여 이거는 해요. 예. 별로 사고도 안 나고 좋은데 지금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안 하다. 상속은 한다. 가등기 잘 안 한다. 전세권 요즘 없다. 근저당권도 많은데 이게 너무 싸요. 하긴 해요. 지상권 이런 건 잘 안 하죠. 은행에서 잘 하는데 은행에 딸린 법무사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한다.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요즘에는 전자로 뭐 많이 하니까 직원이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장을 적는다 하면은 소액 사건은 3천만 원까지거든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5천만 원을 합시다. 5천만 원이 1억 돈 빌려줬는데 이게 돈을 안 갚아. 아니면 1억 사기를 당했어. 대여금 사기를 당했어. "1억 투자해라." 해 가지고 요즘 뭐 1억 하면은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1억 해 가지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해야 돼요? 고소장 작성해야 되죠. 그죠? 예. 고소장 작성을 원래 제가 한 80 정도 받는데 80. 음 이게 어려워요. 증거까지 다 해 가지고 하려면은. 그래서 만약에 고소장 작성하고 이거 한다 그러면 고소장 작성 일단 뭐 30 정도 원래보다는 그냥 추가해 가지고 한 40-50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30 에 해 주고 그다음에 인제 이걸 중심으로 한단 말이죠. 막 1억 이다. 그럼 합의 사건이 되겠죠. "1억 사기당했다. 손해배상 해내라." 아니면 1억을 반환하든지 손해배상 해내라.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인제 사기로 고소해 가지고 사기로 인제 기소가 된다. 그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위자료 형사가 기소가 되면은 만약에 사기로 기소가 됐다. 얘가 초범이다. 이러면은 집행유예는 잘 안 나와요. 벌금이 나올 수 있고 벌금 뭐 1,000만 원, 500에서 1,000 나올 수 있으면은 위자료로 우리로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3 건이 얽혀지잖아. 형사 고소하고 형사가 기소가 되면 위자료 청구하고. 그러면 일단은 저거 합의 사건 1억 가지고 이거 소장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형사 사건하고 이렇게 손해배상 사건이 얽혀지면은 민사법원으로서는 지들이 알아서 해 줘야 되는데 기소된 거 수사를 해 봐야 되잖아요. 피고를 부르면 법정에 오겠어요? 안 오잖아. 당연히 안 오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피고가 구속돼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법 행위 저지른 아이들한테 또 뭐 있냐. 가압류도 해야 돼. 가압류. 가압류해야 되지. 형사 고소해야 되지. 예예. 소송 일단 소송해야 되지. 그다음에 나 뭐 해야 돼요. 나중에 소송한 다음에 채권 압류 추심해야 되지. 만약에 재산이 있는 놈이 그랬다. 이거는 맞다지. 그래서 판결이 나와서 강제 집행할 때는 이 사기꾼 같은 경우는 잘 따져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가압류할 때는 일단은 그 재산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야매로. 그거 한 300,000원 들는데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는 게. 주민번호만 혹시 알면은 그 알아보면은 재산하고 자동차 쫙 나와요. 근데 일단 이놈이 좀 진지하게 사기를 쳤다 이러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형사 고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 소송하고 그 결과를 봐서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 주는데 하여튼 뭐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100%만 받으면 요렇게 63,000 원이 630,000 원이 나와요. 예. 이게 좀 옆으로 가야 되나? 예. 근데 뭐 간단한 사건이다. 이러면은 얼만가요? 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720,000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소장 1-2장 적어 주는 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뭐 증거 서류가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이러면 문자 증거, 뭐 사진 증거, 그다음에 또 통화 녹취록도 만들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증거를 해야 하는데 이게 또 돈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감을 해 줘야 돼요. 예. 난이도로 만약에 150 점 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총 1,000,000 원 정도죠. 저번에 뭐 소송 한 1,000,000 원 정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뭐 이게 우리가 신고해야 되니까 부가세까지 하면 1,100,000,000 원 정도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렇게 알려 드려요, 의뢰인한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 증거까지 다 해야 되고 그렇게 꼼수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증거까지 다 안 내. 말하자면 간단하게 적어 가지고 인제 그거지. 이제 이 사람의 그 사무장의 그거는 그거지. 물론 뭐 법무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 '질질 끌어서 돈 많이 끌어내자. 어떻게든 돈을 뜯어먹자.' 생각하면은 딱 이래 가지고 뭐만 하겠어요. 예. 간단하게 적어 내는 거야. 예. 증거 서류도 별로 안 내고. 그럼 법원에서는 "증거 서류 내세요." 이러잖아요. 그때 가서 또 돈 받는 거지. 증거 서류 약성비 이러면서. 똑같이 600,000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 받아요 총? 1,200,000 원. 그때는 송달 영수를 안 해도 되니까. 제출은 대행해 줘야죠. 그죠? 그럼 670,000 원 1,300,000 원 받네. 그러니까 처음 싸다 해 가지고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처음 싹 다 해 주고 마지막 할인이 들어가는 거지. 오히려 각각 잘라가 인제 이 소송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증거 서류 작성, 또 뭐 사실조회 촉탁 이런 거 해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각각에 대해서 비용을 다 청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3 개를 만약에 3 개에 대해서 600,000 원을 치면 총 얼마예요? 180을 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그걸 다 한다고 치면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촉탁까지 하나 보니까 예. 신청서 작성까지는 거기 되니까 다 합해 가지고 만약에 수수료 가감산 해 가지고 하면은 만약에 뭐 촉탁까지 해서 요렇게 3 건을 하는데 요게 3 건이 각각이라 볼 수는 없죠. 그죠? 3 건을 하는데 뭐 요만큼만 들면 된다. 고기까지 내가 처리해 드린다. 예. 그렇게 하면 요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아까는 이제 보면서 보수가 중요하니까 소송 한 건당 복잡한 소송 한 건당 한 1,000,000 원 정도 잡으면 돼. 물론 이게 표준은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깎아 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보고 해야 되는데 표준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인제 '와 이게 복잡하다. 뭐 서류 검토도 해야 하고 판례 검토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겠다.' 에 그러면 한 180 까지도 할 수도 있고 200 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응. 200 까지 하면 얼마나 볼까요? 126만 원, 135만 원 이렇게 합하면은 한 150 정도. 맞나요? 140, 150 정도. 그래도 그 변호사 소송비는 훨씬 싸잖아요. 음. 그렇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이거 보고 초안을 잡아요. 비용이 얼마냐 이래 가지고 얼마 되겠네요. 그렇게 안 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만약에 뭐 문제가 됐다. 우리가 보수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보수표에 좀 어긋나게 사회 통념에 안 맞게 그걸 한다 이러면은 여기 보면 있죠. 아까 보수표에. 그거 있어요. "사회 통념상 맞도록 좀 받아야 된다. 너무 많이 받았다. 알고 보니까 내가 뭐 법무사한테 거의 뭐 사기당한 것 같다." 이 정도면은 법무사가 인제 그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다 우리가 만들어 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두고 그걸 갖다가 또 이게 그 협회에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거든요. 근데 변호사는 그런 거 없어. 감사 받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받아요. 보수표가 있고 감사를 받고. 예. 그런데 그 보수표상에서 우리는 좀 가감을 좀 할 수 있다. 예. 가감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만약에 다른 걸 했다 그럼 만약에 인제 그 뭐 소송 사건을 두세 개 한 달에 두세 개를 수임하기도 해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예. 옛날에는 진짜 한 달에 한 4-5 건 수임해요, 전세 사건 많을 때. 4-5 건 4 건만 수임해도 얼마예요.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수임한다고 칩시다. 아 뭐 누수 이런 거 있죠. 누수 피해 소송. 그거는 싸게 못 해요. 엄청나게 복잡한 거기 때문에 사진 찍어야 되지. 동영상 찍어야 되지. 그거 설명 다 해야 되지. 그다음에 그 시간별로 그러니까 의뢰인이 그걸 다 깔끔하게 정리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의뢰인이 소송하지. 그러니까 내용 증명도 좀 적어 줘야 되고 독촉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건도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의뢰인 하루 불러야 돼. 하루 한가한 시간에 불러 가지고 예 앞에 앉혀 놓고 다 이게 다 정리를 해야 돼요, 2-3 시간 동안. 그동안 있은 일 다 가지고 다 기록해 가지고 이거는 뭐 관리사무소 확인서 받아오세요. 아 이거는 뭐 사진 찍어 오세요. 예? 뭐 통화가 있습니다. 그럼 통화 봅시다. 이래 가지고 들어보고 아 요거 부분 녹취록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녹취 사무소에 그 내가 잘 아는 데는 저기 코어 녹취 코어 속기 사무소인데 그 의뢰하면은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저한테 쏴 줘요. 그럼 일하기 쉽지. 그럼 그것도 그냥 딱 붙여요? 아니죠. 증거가 확보됐다. 여기 그 스토리가 예 시간별로 사건별로 스토리가 이게 완성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소장을 적어야지 뭐. 적을 때 딱딱딱 연결해 가지고 가감을 놔야 돼. 이게 거의 하루가 걸려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굳이 안 하면 만약에 아까 대여금 5,000,000 원 못 받아서 지급 명령 해 보세요. 그럼 지급 명령 가 봅시다. 지급 명령 간단해요 이런 거는. 지급 명령 같은 건 차용증 있잖아. 그리고 뭐 또 이체 내역이 있잖아요.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은. 아까 그 손해배상 소송은 이게 무조건 복잡해요. 그 기본 보수는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가장 중요한 건 증거니까. 그러니까 증거 목록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갖다가 소장 소송 청구 원인하고 이게 합하는 게 가장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하면은 정말 전문가가 되는데 예. 딱딱딱 어떤 항목은 뭐 말하자면 손해배상 청구할 때 기본이 적극적 손해. 예. 내가 지출한 비용. 그다음에 소극적 손해.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번 그 비용. 회사에 출근을 못 했다. 그래서 뭐 월급을 못 받았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인제 뭐 일시 손해. 고게 인제 소극적 비용이거든. 내가 노동 능력을 얼마 상실했다. 예. 그래서 그 노동 능력 일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 그다음에 정신적인 충격에 의한 손해 위자료. 이 3 개를 주장을 해야 돼요. 그 3 개에 대해서 모든 타당한 증거, 적합한 증거를 다 이게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 손해가 뭐 무슨 손해배상 소송이 뭐냐, 뭐 의료 과실이냐, 아까처럼 누수 손해냐. 누수 손해도 다 되거든요. 교통사고나. 이 증거가 각각 다 달라. 그러면은 뭐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전략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 안 해본 사람한테는 뭐 이게 상담을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급 명령하고 이 질이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문적인 소송이죠. 만약에 지급 명령 같은 경우는 뭐 5,000,000 원 이런 경우 많아요. 5,000,000 원 들어가고 당사자의 수 아까 지금 1 명 이렇게 지급 명령이 송달료가 싸요. 인지도도 싸고. 예. 그래서 지급 명령 같은 경우 보정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송달을 안 받으면 그냥 기각이 아니고 한번 송달 주소를 갖다가 주민등록 초본 떼 가지고 주소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바뀌었으면은 다시 재송달 요청을 하라. 안 그래도 한 번 더 요청을 하라. 이렇게 해서 보정료를 한번 들어갈 수 있고 전자소송 당연하고 송달 연수는 해야겠죠. 뭔가 보증서가 날아온다든가 그럼 제가 처리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송달 연수하고 수수료 가감서는 할 필요 없겠지 이거는. 그냥 기본료만 받으면 되겠죠. 기본료도 봐요. 580,000 원 나와. 예.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요? 이것도 700,000 원 나와. 그러면 인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급 명령 같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좀 깎아 주지. 수수료 가감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한 2-3 시간만 한 2 시간만 하면 되니까. 아까 같이처럼 상담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건 경위를 만들 필요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한 10% 깎아 준다고 칩시다. DC. 이것도 많다. 예 80%. 580,000 원. 이렇게 한 600,000 원 정도 하면 되죠. 그러면 총 690,000 원, 700,000원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무사가 견적 나갈 때는 요게 940 원까지도 나가요. 여기 왁구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엑셀 출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영수증을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 저기 의뢰인한테 영수증을 또 줘야 되고 영수증을 철회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기감사할 때도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영수증이 나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이거 다 적어 가지고 이렇게 발급을 하죠. 그 정도 받으면 되겠네요. 특별 송달료는 없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얘기했는데 저번에 한번 어디서 얘기했죠. 그 채무자가 송달을 안 받든가 아니면 받아서 이의 신청하면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더 내야 돼요, 본소송처럼. 그게 인제 보정이 나와요. 그걸 처리해 가지고 하면은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소송 2건 수임하고 이거 뭐 지급명령 1건 수임하면 250 이죠. 음. 그러면 한 그 5건 같은 경우는 뭐 한 3일 정도, 만약에 3 건을 수임했다 그럼 3일 정도 투입하면은 250을 버는 거야. 돈 벌기 쉽죠. 근데 문제는 그게 돈 벌기 쉬운 게 아니고 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고 인생을 얼마나 낭비를 했단 말이야 사실은. 그죠? 그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의뢰인들은. 아이고 이 종이 쪼가리 몇 개 적어 주는 거 가지고 몇십만 원을 받아. 맨날 투덜투덜한다고. 난 그래 대놓고 얘기해요. 내가 이 공부 가 가지고 이 직업 가진다고 몇십 년을 보냈는데 뭔 소리 하냐고. 당신이 직접 해 보라고. 그럼 누가 해 주나? 권리를 뺏고, 예, 권리를 인정받고 그렇잖아요. 금덩이 하나 있는 거 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누가 땅을 파봐 금덩이 한 10 원짜리 하나 나오나. 그걸 확인하고 내가 쟁취하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또 누군가를 희생해야 되잖아. 내가 뺏어오기 위해서 뭐 땅바닥에서 금덩이 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 뭐 숫자 하나 빠지면 고쳐라. 이게 근거가 뭐냐? 소송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만약에 원고로서 이렇게 했다. 물론 자발적으로 주긴 줬지만은 강제적으로 뺏어오기 위해서는 철저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형식 있고 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형식과 결식을 누가 어떻게 알아요? 뭐 카드라 해 가지고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요건과, 그러니까 법률에 뭐 요건과 효과, 이게 법률도 누가 만들어요? 변호사들이 만드는 거죠. 변호사들도 오래 공부한 사람들이 그 지식을 축적을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가지고 뭐 연구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박사 과정 한번 따는데 쉽게 따져서 10년 걸리잖아. 법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연구해 가지고 만드는 게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건으로 만들어 하면 또 법률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운용을 해야 되는지도 경호가 그게 필요한 거고 그런 거예요. 괜히 열 받았네.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음. 압류 추심 한번 해 볼까요? 압류 추심 이게 많거든요. 만약에 인제 그 은행 통장을, 맞지요? 은행 통장을 이제 압류한다. 이러면은 통장 압류는 한 2-3 천으로 하니까 3천 잡아 볼까요? 3천만 원 잡아도 제3 채무자가 은행에 몇 명인가요? 한 5개 잡읍시다. 표준적으로 5개. 예. 이거는 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안 받고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받거든요. 진술채고 신청이 뭐냐면은 은행의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 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법원 보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은행 통장에 얼마 있는 거 받아봐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고 송달 영수를 해야겠죠? 예. 이거는 기록 열람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진술채고를 보내면은 법무사가 기록 열람 신청을 해야죠. 그걸 뜯어보고 그걸 열어보고, 예. 본인도 못 열어보거든요. 법무사만 열어볼 수 있어요. 열어보고 그걸 갖다가 다시 그 의뢰인한테 A 은행에 뭐 있고 얼마 있고 B 은행에 얼마 있다. 어떻게 추심하시라 이렇게 좀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수료는 이게 요즘에는 가감산을 잘 안 해요. 어. 좀 깎아주기도 깎아주죠. 왜냐면은 압류 추심할 때 앞에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하신 분이 많아. 요것만 물론 의뢰하신 분도 있어요. 몸 벅저리고 들고 와 가지고 그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저번에 그 고객 연령대 얘기했잖아요. 60 대 70 대가 많다고. 70대 분이 와 가지고. 저번에 오신 분도 70대 분이었어요, 동네에서. 저번에 내가 말이요 한 5년 전에 돈을 빌려 줘 가지고 이게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놈이 계속 얘기만 하고 돈을 안 줘. 어떻게든 요놈을 갖다가 요놈을 그 저기 뭐 타먹는 것 같은데, 타먹고 뭐 살살 받는 것 같은데 통장 보면 뭐 까보면 뭐가 있을 기라. 그것 좀 어떻게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기본료를 받습니다. 요거는 가감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가감해야 할 만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지대 송달료 이만큼 들어가고 우편료는 안 들어가고, 저게 뭐가 들어가냐면은 진술채고 신청할 때 그 은행 하나당 2천 원씩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만 원이죠. 좀 고쳐야 돼요. 송달료는 요번에 인제 올라 가지고 요렇게 되고 5 명한테 송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금비가 이렇게 됐고 부가세 이렇게 되고 기본료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렇게 받으면 이것도 말이 70만 원. 거의 77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77만 원입니다 얘기하면 "어이 비싸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싹싹 깎아 드리지. 가감사 들어가서利息한 10% 정도. 그래서 60만 원 정도면 적당해요. 어. 그래서 이것도 해 드리는데 나중에 인제 그거 궁금하니까 "추심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약에 은행에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A 은행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쟤들이 저기 법무사들이 뭐 직접 해 주는 게 아니고, 소송 대리인이 아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그 은행에 전화해 가지고 "내 채권자다. 뭐 추심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서류 물어보면 은행에서 그 채권 추심부에서 은행에 그런 부류가 다 있거든.
그 부서가 다 있거든요. 물어보면은 인감증명서랑 신분증이랑 그다음에 통장 사본 그걸 등기로 보내시든지 지참하시고 지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 드려요. 그럼 가면은 입금해 줍니다. 그래서 추심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통장 털어보면은 항상 그 얘기를 해 드려요. 통장이 털어보면 없을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 사기꾼들은 잘 없어. 딱 알거든 지가. 자기를 알아 이놈들이. 통장을 비워도. 그런데 인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인제 아차해 가지고 뭐 예금을 안 준다든가 뭐 이게 악의적으로 돈이 있는데 이놈이 돈을 안 줘. 그러면은 털어보면은 반드시 나와요. 그게 또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DC를 안 해 드려. 왜냐면 다 받을 수 있거든. 한 푼이라도 그놈한테 그 말하자면 채무자한테 그놈이 아니고 아무리 상대방이 존중해 드려야죠. 예. 존중해 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인제 그놈한테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스스로 가감 안 하고 요렇게 다 받아내고 이렇게 영수증이 들어가거든요 저거. 채권 압류할 때. 여기 아까 보면 요렇게 해서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죠. 요 영수증이 고대로 들어가요. 요 캡처해 가지고 이게 누구 귀하 이렇게 해 가지고 떼레레 다 들어가요. 표현은 아까 이게 아니고 2만 원이라고 했죠. 예. 요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런 거 편집하고 막 엑셀 쳐다보고 이런 데 시간 다 보내죠. 심심하면 뭐 그런 것도 좀 보면 흥미진진할 거예요. 그렇잖아. 뭐 변호사들이 어떤 일을 할까. 그래서 사실 다 해 보니까 859,600 그러니까 그 들어갈 때는 그 청구 금액이 들어갈 때는 집행비용 요게 다 들어가요, 요 항목이. 그러니까 아까 3,000만 원이잖아. 3,085만 1,960원. 만약에 은행에 4,000만 원이 다 들어 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봤어요. 다 들어 있다가 하면 고 3,851만 960원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깔끔하게 이체가 돼요. 기분이 참 좋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업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나 있다. 있을 것이다.' 해서 했어요. 그래서 요게 뭐 채권 압류에 관해서 상세한 또 노하우가 많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해서 다 설명해 드릴 수 없는 거고 그건 나중에 이제 법무사 돼 가지고 배우면 됩니다. 그때 가서 또 막히면은 또 물어보면은 또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다. 근데 사실 채권 압류 같은 경우는 수임을 많이 할 때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건은 하는 것 같고 뭐 2 건도 해요. 그럼 2 건이면 얼마예요? 70만 원씩 140만 원. 만약에 소송 2 건하고 지급명령하고 250 에다 140 그럼 얼마예요? 250 에서 140, 250 에서 140. 300, 400, 400만 원. 아니지. 맞죠? 400만 원. 몇 시간 걸려요? 이거 하는 데는 한 반나절 되면 다 끝내요. 그거 뭐 이게 서류 같은 게 다 인제 준비해 서류가 있는데 법인 등비부 등본 떼고 뭐 하여튼 이거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프로그램 가서 다 입력하면 되고. 제가 이제 샘플도 보여주고 싶은데 샘플을 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개인정보 유출된다고 그거 다 지워 가지고 또 동영상 만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렇고 오늘의 목적은 그냥 비용을 보여주는 거고 비용을 어떻게 책정하고 몇 건 들어오면 얼마쯤 버나 이걸 갖다가 인제 얘기 드리는 거니까 고렇게 만족하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뭐 하나 보여주세요."라고 댓글을 달면은 제가 또 그렇게 동영상을 생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요 정도 받는다. 물론 더 싸게 받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그랬죠. 고객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예. 그리고 압류 출신 가압류 재산병실. 부동산 경매 한번 볼까요? 부동산 경매. 이거는 매달은 없어요. 근데 분기에 한두 번은 있어요. 저저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경매를 2건 처리했어요. 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제 신구 교육은 신규 말이 안 돼. 늙었나 봐요. 신규 고객한테는 안 오고 기존에 인제 고객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요. 판결까지 제가 인제 받아 줬는데 기다리다가 인제 한 1년 동안 있다 기다리다가 이게 "안 되겠습니다 법무사님. 저 연락 와 가지고 이 경매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신규 고객이 제가 뭐 "경매 전문이고 다 안내해 드린다." 뭐 이런 거 아직 인제 제가 뭐 네이버에 글을 올려 놓고 이러니까 그거 보시고 연락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속가다." 이러면은 뭐 사실은 요 경매가 뭐가 많냐면은 보증금 못 돌려받아 가지고 아이고 27분 빨리 끝내야 되네. 보증금 못 돌려받아 가지고 그렇게 됐다. 보증금이 일단 1억 으로 잡읍시다. 1억이 많죠. 1억, 1억. 자 부동산 가액이 중요한 건데 부동산 가액이 1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근데 저번에 인제 제가 성공적으로 해 드린 거는 부동산 가액이 얼마더라. 2억 정도?
라고 잡읍시다. 부동산 가액이 2억. 만약에 아파트라 하면은 아파트 평균 가액이 한 3억 가잖아요. 그죠? 3억이라 잡읍시다. 3억. 물론 3억에 뭐 근저당이 잡혀 있고 근저당이 뭐 한 1억 5천 잡혀 있다 그러면은 시가가 여기서 떨어지는 게 1억 5천 밖에 안 되는데 뭐 그래도 예 부동산 가액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 3억으로 잡고 토지도 예. 토지도 3억인 경우가 있었어요. 저번에 보니까 그 토지가 4억이었어 4억. 저기 어디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과거도 그 신공한 가덕도 가덕도란다 자꾸. 가덕도 신공한 부지 들어중에서 그 토지가 4억짜리 있는 거야. 1억을 안 내주고 있었어 보증금을. 아니 근데 임대인이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뭐 임대인이 뭔가 병원에 있었다든가?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임차인이 연락을 하니까 뭐 "돌려주세요." 억수 퉁명스럽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 갖고 '뭐 이런 임대인이 다 있나. 그래 좀 갉아 줘라. 좀 되게 좀 강하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뭐 내가 볼 때는 뭐 병원에 있었다 나중에 이제 배우자한테 들은 말인데 그게 다 변명 같아. 아니 뭐 1억이 지금 걸려 있는데 저런 거 갖다 살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돈 1억이 뭐 남의 돈 1억 돌려주는 건 그렇게 없으면 전 재산인데. 말하자면 신혼부부 대출해 가지고 1,000,000원 말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거 못 갚으면 뭐 해야 돼요 나중에. 회생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또 임신한 경우가 많거든. 뭐 저 같은 경우 얼마나 또 안쓰러워. 그래 가지고 뭐 찾아보고 경매 뭐 이게 뭐 소송 뭐 전문으로 한다니까 뭐 압류 이런 거 다 인제 제가 인제 전문으로 한다니까 다 전문이래. 맞아요. 다 전문이지 뭐. 한다니까 인제 찾아오시는데 저는 뭐 최선을 다해 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판결도 받아 드렸고 뭐 뭐 가압류도 해 드렸고 다 이게 좀 깎아서 복잡한 소송이니까 막 이게 덤핑은 못 하잖아. 저도 이제 할 만큼 받아야지. 뭐 그렇게 뭐 3-4 건씩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그만하면 안 된다니까. 신경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 줬어요. 아파트 만약에 이게 그 아파트가 많죠 사실은. 아파트짜리 3억 원짜리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예. 3 억짜리 아파트가 잘 없어. 그래서 요거는 표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는 요런 것 같았다. 자 이해관계인이 뭐냐면은 거기에 가압류 잡아 놓고 또는 근저당이 있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한 2명 정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성은 하나고 특별 송달을 할 필요는 없고 보증료는 한 번씩 나와요. 왜냐하면은 채무자가 이걸 안 받아. 예? 개무시하는 거야. 뭐 경매에 가겠지. 처음부터 이런 경우가 많아. "배째라. 예 뭐 네가 뭐 해 가는지 말는지 난 모르겠다. 난 돈 없다." 일단은 현금이 없다. 부동산이 있긴 있는데 나는 부동산 팔기도 싫고 "알아서 해라. 배째라." 뭐 이런 거야. 사실은 부동산이 잘 팔리지도 안 하고 사실 가덕도에 있는 땅 그러면은 뭐 그거 내놔 봤자 뭐 하여튼 뭐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돌방 중개소득으로 몇백 줘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 알아서 해 가라." 이런 거지. 그럼 제가 인제 배째 드리지 가서. 음. 홍달영수하고 기록윤활하면서 수수료 가감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수수료 가감 이거는 이 영수증이 고대로 그 경매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용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감사하면은 그 법원에서 보정 나오겠죠. 이 가감사에 근거를 대시오 막 이러면서. 왜냐면은 이 영수증이 고대로 들어가면은 법원에서 나중에 이 비용을 경매가 되면 고대로 돌려줘요. 1 원 하나 안 깎고. 그러니까 아까 진짜 3 억짜리 여기 땅이나 아파트가 고대로 있고 그다음에 보증금도 돌려받고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은 제가 깎아줄 이유가 없죠. 진짜로. 깎아줄 이유가 없으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100% 해 가지고 영수증을 집어넣고 신청서에 고대로 그 영수증을 다 추가를 해서 해요. 그럼 나중에 인제 고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얼마 나오느냐 짜자잔 이게 좀 많이 나와요. 아이고 440만 원. 4466550.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한 8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 받아요. 88만 원. 2건 했다 160. 그러니까 등기는 이렇게 못 받아. 등기는 싸. 그래서 제가 등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사건만으로 제가 인제 많이 오니까 등기 같은 경우는 동료한테 토스하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팔이 날린다 이러면은 '아이고 뭐 등기나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 등기를 안 하거든요. 등기도 서로 많이 챙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게 신경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일단 등기 한번 해 볼까요? 만약에 인제 매매 등기를 상속 등기를 하나 해 본다 칩시다. 이 공시가격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등기를 한다. 아파트 보면 공시가격이 나와 있죠. 그죠? 만약에 공시가격이 1 억이라고 칩시다. 예. 이건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공시가격하고 시가하고 달라요. 예. 부동산 개수 하나고 아파트는 대지까지 해야 되니까 부동산 개수 2개 잡고 농지 외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 가감사는 한 150 정도는 해 줘야 돼요. 왜냐면 상속 등기가 가니까. 이게 서류를 철저하게 검사해야 돼. 예. 그래서 상속 등기 같은 경우에 보정이 많이 나갈 수도 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건물 시가 표준액이 아까 1억이니까. 짠 해 주고 하면은 얼마 나오느냐. 취득세. 이게 공과금 내는 게 많죠. 이거 취득세. 교육세, 농업 특별세, 등기 신청 수수료 40,000원, 채권 할인, 42만 3,000원. 이거 왜냐면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돼.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말하자면 채권을 인제 재산권을 얻는 사람한테 삥 뜯는 거지, 국가가. 부동산 있는 사람한테 짱이지 뭐. 그래서 기본 요금이 작아 봐요. 요금이 39만 원밖에 안 돼요. 원인 증서는 아까 뭐 상속 저기 있죠. 상속 재산 분할 이게 많거든요. 말하자면 형제가 3명 있는데 마지압부로 한다. 왜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마지압부로 해 줘라 이렇게 하면은 또 거부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 대행 봐요. 이게 각각 나눠져. 취득세 신고하면 아까 취득세 낸다면서요. 이런 거 신고하면은 아까 신청 수수료랑 뭐가 달라요? 아니 기본서 이게 작성해 신청하는 거 뭐가 달라요? 그냥 신청하는 거 취득세 신고하는 거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구청에 가서 직접 신고해야 하거든요. 서류를 보내거나 받거나 이래 가지고 요게 좀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사부작거리 되고 제일 하기 싫은 거 구청까지 가거나 먼 데 있으면 서류를 보내 가지고 등기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좀 이게 하기 싫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잡반 두드리는 게 좋지 뭐하고 구청에 전화 해 가지고 시가 물어보고. 채권 매입 대행 아까도 그죠. 채권 매입해 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채권을 파는 데가 있어요. 정인 채권이라고 거기 해 가지고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그 채권 매입 번호를 등기 신청서에 적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법무사라는 게 등기 신청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할 짓 없으니까 이거 안 돼. 그리고 교통비 일단 이거는 등기소가 멀리 있으면 가야 되거든요. 기름값이지 뭐. 이게 너무 싸니까 교통비 일반까지 바뀌어 하고 안 바뀌어도 돼요. 할인해 주면 요걸 할인해 주긴 하는데 가까운 등기소가 있다든가. 만약에 인제 부산 지방 등기소는 제 사무실에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받을 필요가 없지 뭐. 근데 서부산 등기 서부지원 북부산 등기소를 가야 되고 저기는 고포로 가야 되거든요. 가려면 한참 멀어. 그럼 한나절 잡아야 돼. 가서 점심도 사 먹고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요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야. 기회비용이잖아. 나가 가지고 사무실 문 잠가 놓고 나가는데 거기 뚜벅이 손님 와 가지고 문 똑똑 뚫리니까 잠겨 있다. 근데 이 뚜벅이 손님에는 만약에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분이 있다. 그럼 평균 한 300 받는 300에서 350 이나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날렸어. 네. 물론 뚜벅이 손님이 문 잠겨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기도 해요. "어이구 왔는데." 작정하고 오신 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유능증 법무사 사무실 가야겠다.' 또는 그 골목에서 고민하다가 인제 찾아왔는데 잠겨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야지. "안 계시네요." 이러면 "아 기다려 주세요." 뭐 "내일 오시면 됩니다." 이러면 내일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지급 명령하시는 거 어때요? 이거는 뭐도 해야 되고 아까 취득세 내도 구청에도 가야 되고 이게 채권 이것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등기 신청 가 가지고 등기소에 가야 되고 또 등기 신청 되면은 완료됐다 등기 필증 또 받으러 가야 되고 왔다리 갔다리 이 더운 날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70만 원 받아. 77만 원 받아. 아까 뚝딱뚝딱 해서 2 시간에 가서 바바바바 해 가지고 하면은 77만 원 받고. 그래서 등기는 법무사가 직접은 좀 못하는 성질이에요 그게. 안 그러면 이제 등기하는 사람도 사무실이 없어. 맨날 돌아다녀. 어느 날 전화해 보면 저 거제도에 있어요. 또 어느 날 울산에 있어요. 어느 날 대구에 있어요. 기름값이 더 많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싸게 돌아다닌대요. 저는 근데 저번에 그랬대요. 변호사가 안 하는 거를 변호사보다는 변호사가 하는 일은 소송이나 이게 그죠? 실질적인 형사 고소 이게 다 복잡한 사건은 실질적으로 좀 싸게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인제 제가 업무를 하는데 이런 거는 그런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딱딱딱 정형적이고 그렇게 법리가 필요 없고 서류 어떻게 내고 어떻게 기입하고 딱딱딱딱 이런 거 배우면 돼. 그걸 배우는데 부동산 등기부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저 부동산 등기부 전 집에 없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변호사들 이런 공부도 안 해 놓고 한다. 그 변호사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무장 등기 많이 해 본 사무장도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총 합계가 이것만 해도 430만 원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등기 같은 경우는 그게 많거든요. 덤핑이 많아. 지들이 안 하니까. 아까처럼 이 변호사가 안 하니까. 또 아까도 법무사가 직접 하기는 그렇다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 사무원들 고용 아까 사무직원들은 어때요? 사무원들은 워라밸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좋으니까 장땡이니까 싸게 해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갖다가 인제 난이도에서 아까 이렇게 DC를 적용해서 어 이런 건 지워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린다고. 우리는 경쟁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등기 시장에서는 눈치를 잘 보고 이게 견적서를 잘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안이 많으니까.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저의 장점을 내세울 할 말이 없어. 그 등기는 무조건 싸게 해 줘야 장땡인 거야. 등기는 결론이 그렇잖아요. 등기 딱 되면은 등기 거기다가 등기만 되면 되잖아요. 얼마를 들였든지 상관이 없잖아. 마음이 볶이는 것도 아니고. 등기가 뭐 되고 안 되고 뭐 '아 이거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돈을 더 들여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은 아주 복잡한 뭐 법 이론을 알아야지만이 등기가 됩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등기를 수임했으면 어떻게 등기를 해 줘야 되니까. 등기를 수임했는데 등기가 안 되는데요. 등기가 기각됐는데요.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싸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제가 뭐 친척들이 이게 뭐 내 아는 사람들이 등기를 한다 이러면 꼭 이래요. "전화해 보고 가장 싼 데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저한테 하시겠다면은 저는 안 갖고 드린다. 왜냐? 최선을 다하니까. 그리고 뭐 다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고객을 터 놓으면은 그리고 제가 인제 만약에 인제 제 고객으로 인제 뭔가 해 뭐 이렇게 뭐 일을 처리를 해 줬다 이러면은 다음에 추가적인 무슨 일이 있든가 이러면 제가 뭐 상담이나 뭐 간단한 거나 이런 거는 제가 다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전한 거지. 뭐 제 실력을 인정해 주시고 '아 앞으로 뭐 일 있으면 유흥청 본부장한테 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진짜 제가 다른 데는 저는 그래요. '이거는 돈 드릴 게 아니다. 요렇게 하시고 요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다른 데서 돈 달라면 그런 거는 사기꾼이니까 하지 마시라.' 이렇게 안내를 다 해 드려요. 음.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요번에는 뭐 소송을 했는데 나중에는 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뭐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DC 많이 해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좀 두서없이 얘기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생각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결론은 아까 얼마 벌었어요? 500 벌었나? 5건 해 가지고? 어. 근데 이제 욕심을 내면은 요거는 인제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회생 파산을 하면 어때요? 회생 파산. 파산 한 건당 저번에 윤석열이란다. 왜 그 윤석열이 자꾸 아까 윤석열이 변호사 자격 취소됐다는 그거 보고 '사이다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 파산 같은 경우는 한 250 에서 300 정도 받거든요, 파산 같은 경우는. 그 파산이 지금 대기하는 그 고객이 한 분 있어요. 어. 그 지금 "왜 지금 착수를 안 했냐?" 이러면은 파산 같은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파산 같은 경우는 할부로 해 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나중에 배째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다 해 드리면은. 파산 같은 게 그렇게 기간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초기 조사 딱 해 가지고 해명할 거 초기에 신청하기 전에 해명할 게 상당히 많아요. 재산 뭐 이렇게 해명, 그다음에 그 자금 흐름, 예금 그 해명하고 그다음에 살아오면서 또 뭐 재산이 은닉한 거나 그런 없었나 이런 거 다 조사해 가지고 이분은 탈탈 털어 가지고 깔끔한 분이다 이렇게 신청서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그런 거를 다 털어 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보고 부채증명서도 떼고 그다음에 뭐 관공서 뭐 세무서, 예 뭐 구청에서 발급, 세무서, 구청, 은행, 신용카드, 그다음에 가족,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재산 상황, 거주 상황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다 떼거든요. 다 떼 가지고 거기서 재산이 은닉한지 없는지 나중에 이제 개인판에서는 한번 설명하겠는데 그걸 싹 다 인제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급명령 하나 산성하고 뭐 소장 하나 작성하고 그건 껌이지 뭐. 그 서류를 엄청 봐 가지고 그거에다가 다 입력을 해 가지고 서류를 파산 신청할 때 서류가 한 30 가지 정도 들어가죠. 거기다가 뭐 채권자 목록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술서도 만들어야 되고 사건 내역 다 뒤져야 되고 그러니까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최소한 300은 잡아야 돼요 요즘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300 이거 왜 들이네. 무료로 하지 않느냐." 욕 나오더라고. "그럼 네가 해 봐라. 네가 해 가지고 공짜로 네 변호사라며. 그 3일 꼬박 들여 가지고 공짜로 해줘 봐라." 그럼 사실 3일 꼬박 해 가지고 공짜로 해줄 대한민국에 정신 나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실물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공무원이든지 누군가가 그거를 해 줘야 돼. 3일 동안 바짝 해 가지고 해 줘야 돼. 그러면은 신청한 게 아니지. 그러면 파산 관제인한테 대충 신청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파산 관제인이 이 얘기 좀 합시다 나온 김에. 파산 관제인이 어떻게든지 간에 어 그 채무자와 그 예 채권자들을 대표하잖아요. 양쪽 공동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를 신청인을 파산 신청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를 대리해요, 원칙적으로는. 그 채권자를 대리해서 신청인을 파는 거야. 어? "돈 어쨌었냐. 재산 어디로 빼돌렸나." 이걸 갖다 검사하는데
그러면은 이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돈 어떻게 어디다 썼는지 이걸 갖다 다 이제 소명을 하고 자료를 넣고 뭐 진술서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무사들이 변호사를 대행해 주는 건 뭐예요? 그게 법적으로 잘 써야 되거든. 근데 신청서는 못 쓸 거고 그럼 이걸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관계인은 그걸 안 해 줘요.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산을 조사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파산관계인이 그거 철저히 해 가지고 법원에 보고하라 이거는 그 상권 분립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으면 지금 헌법의 위반이지. 그런 생각도 없이 법원이 알아서 해 헌법 위반이에요 그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요즘 뭐 한마디씩 보면 기똥차는 얘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좋아하고 '아유 철저히 잘하는 구나.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행정 이런 거 잘 알고 잘 장악해 가는구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법치주의를 강구하는 말을 한 번씩 하더라고. 그럼 이게 법률구조공단에서 그 직원들이 해 줄까요? 안 해 주거든요. 법률구조공단에서 그거 해 달라고 하면 직원 한 명이서 한 명이서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법률구조공단을 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그럼 그거 다 작성하고 있게? 구조공단 직원 월급 받아 가지고 월급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업무를 2 배를 해야 된다고 야근까지? 응? 그럼 특정 이거 하는데 그렇게 해요? 구조공단에 직원 몇 명 앉아 있어요? 지금 몇 명 앉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해?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짜로 해 줘라. 법률구조인데 그렇게 할까요? 지금도 공짜로 해 주게 돼 있죠. 그죠? 사실은 가면은 해 줘야 되는데 구조공단이 어떻게 안내한다? 안 해 주고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세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음. 그럼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대행을 해야 된다. 만약에 신청서를 넣으면 보증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소명하라. 여기 자료 제출해서 소명하라." 말하자면 이거 1,000만 원을 옛날에 1,000만 원을 보니까 은행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썼는데 이거 어디다 썼는지 진술서 제출하고 영수증 첨부하고 그게 없으면은 뭐 1,000만 원 가져와라 이러면은 벙친다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법무사 사무실 가지고 제가 저한테 가져오면은 이걸 갖다가 상세히 물어봐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까 곰곰이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파산관계인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걸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느냐. 돈이 없다. 1,000만 원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상의도 하고 처리 방향 같은 거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구조공단 직원이 그것까지 해 준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게 현실을 모르는 소리야. 그러고 저번에 보니까 그거 어떻게 뭐 공짜로 안 되냐고 뭐 누구한테 법무부 장관인가 행안부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잘하게 해 줬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잘해 봐. 뭐 어떻게 잘해 봐. 지금 샤바샤바 하는겨? 아니면 그냥 그 뭐 요즘 뭐 변호사 많이 뽑아 놨다 해 가지고 뭐 공익 변호사 해 가지고 예? 그거 해 가지고 할까요? 그러면은 변호사 단체나 법무사 단체 가만히 있겠어요? 국가에서 공짜로 해 주는 거? 나라의 직역을 다 말아먹는 거지. 그럼 왜 공인중개사나 공인회계사 뭐 세무사 그런 것도 다 국세청에 그 공짜로 일해 주는 그 공익 해 가지고 다 하지. 그러면 직역 침해예요 그거는. 그건 자유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 국가가 다 하겠다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상권분리 체계 위반. 음. 경제의 자율성 침해. 직업의 자유 침해. 그거예요. 헌법 소원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열받네요. 갑자기 일하다 보니까. 열받은 일이 아니지. 예. 결론은 법무사가 돈을 잘 번다가 아니고 잘 벌 수도 있다. 사실은 그 5 건이 쏙쏙쏙 매달 그 5 건이 쏙쏙쏙 들어와 주느냐 아니다. 그거예요. 예. 요즘에는 사실 일이 쪼끔 줄긴 했는데 그래도 좀 노력하다 보면은 그 정도는 들어온다. 요 말 결론을 지금 내릴 게 아니죠. 만약에 내가 아까 우리 얼마 받았어요? 480 벌었나? 480 벌었는데 5 건인가 480 벌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300만 원짜리 파산이 합해지면 780 이죠. 여기에 또 개인회생이 하나 첨가를 해낸다. 그러니까 월천 이렇게 넘어가려면은 여기 큰 사건이 몇 개 이제 접해 줘야 돼. 자잘한 사건만 못 해요. 그래서 파산 하나 아니면 2 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파산이 2 개라고 칩시다. 그럼 얼마예요? 300씩 2 개, 600, 1000 그래서 월천이 자유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 사실 등기 같은 경우 뭐 2건 채울 수도 있는 거고. 단가가 그렇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처럼 그 수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 상담을 잘해야 되고 개인 파산 이런 것도 어디 가 보면 150 하더라. 그런 데 있어요. 그 상담인이 그래 와요. 어디 가 보니까 안 알아봤겠어요. 파산하는 사람 마음이 엄청나게 뽑히잖아. 내가 변호사다 알아보고 저기 뭐 우리 부산지방 우리 회생법원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그 상담하는 데도 있거든요, 공짜로. 욕하고 싶어 그거 진짜.
참아야지. 예. 상담하는 부서에 상담도 하시고 여러 뭐 법률구조공단에도 알아보시고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오셔. 그래서 사실 150 짜리 있던데요. 그럼 뭐 여기는 250 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뭐 단도직입도 그렇게 안 하시고 분석을 다 해 드려요. 어떻게 하시고 이러면 딱 들어보면은 윤은천 법무사한테 뭐 100만 원이 더 들어도 여기 맡기는 것이 확실하겠다. 확실하게 해 주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고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수임을 뭐 말하자면 의뢰를 하는 거죠. 고런 게 중요해요. 왜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150 짜리가 예 이게 못 믿을 거고 허접한 건지 이런 걸 가르쳐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확실히 파산하시면은 거의 파산 상담하는 거의 수임률이 제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10 명이 하면 진짜 9 명이 다 의뢰를 하고 가세요. 그만큼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 드리고 마음가짐이나 뭐 채권자들 득달까지 독촉하는 걸 다 안내해 드리고 또 뭐 어려운 일이 없는지 다 이게 해 드리거든요. 포괄적인 상담을 해 주면은 일을 맡길 확률이 많아요. 사실은 1,000만 원 벌기 위해서는 앉아 있으면 그냥 뭐 저런 거 하면 저만큼 벌고 그게 아니고 절대 그게 아니고 저만큼 받으려면 수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동분서주해야 돼요. 빠이.